여보, 나 이번엔 그냥 쉬면 안 될까요? 차례상 음식 형님네랑 시켜 먹으면 안 돼요? 박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집안에서 몰아들을 줄 알아? 여자가 어디 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정간호사의 가슴 속에서 3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난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녀는 결국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겨울 저녁 무렵입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트리고 있었죠. 갈색 가죽 소파에 앉은 박노인은 리모컨을 손에 쥔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뉴스만 나오네. 박노인은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62살인 그는 몇 해 전 퇴직한 후 이렇게 집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내 정간호사가 곧 퇴근할 시간이었죠. 58살인 그녀는 아직도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야간 근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설날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집안이 바빠지기 시작하죠. 형님네 가족들이 모두 모이고 차례상 준비로 정간호사는 며칠 전부터 분주해집니다. 올해도 음식 준비가 만만치 않겠네. 박노인은 부엌 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정간호사가 미리 사다 놓은 명절 재료들이 가득할 터였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현관에서부터 들려왔죠. 정간호사가 돌아온 것입니다. 여보 왔어? 박노인이 소파에서 고개만 돌리며 인사했습니다. 네, 왔어요. 정간호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정간호사의 모습은 말 그대로 녹초가 된 상태였습니다. 얼굴에는 마스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죠. 간호사복 위에 걸친 가디건을 벗으며 그녀는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도 힘들었겠어. 박노인의 말에 정간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응급 환자가 연달아 들어와서 점심도 못 먹고 뛰어다녔어요. 정간호사는 목을 돌리며 뻐근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하루 종일 생과 살을 오가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죠. 특히 오늘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올라와서 몇 시간 동안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집에 왔으니 좀 쉬어. 박노인이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간호사는 손에 밴 소독약 냄새를 맡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고된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현실이 때로는 너무 버겁게 느껴졌죠. 참, 명절 준비 얘기 좀 해야겠어. 박노인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본격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정간호사의 어깨가 더욱 처졌습니다. 벌써 그 얘기가 나오는군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올해도 차례상 음식은 당신이 맡아야지.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가 깔려 있었습니다. 형님네도 오시고 며느리들도 보는데 체면이 있잖아. 그 순간 정간호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큰형님 며느리는 요리를 워낙 잘하니까 우리도 대충 할 수는 없지 않겠어. 작년에도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다들 칭찬했잖아. 박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간호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사람 살리느라 밤새 뛰어다녔는데 집에 오면
또 누군가의 기대와 요구만 기다리고 있구나. 손님들 올 때까지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장도 다시 봐야 하고 미리 준비할 것도 많잖아. 박노인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정간호사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늘 이런 식이었죠. 남편은 퇴직 후 편안히 집에서 쉬고 있는데 자신은 여전히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다 모이는데 음식이 부실하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박노인이 강조하듯 말했습니다. 체면 또 체면 얘기네. 정간호사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제나 체면을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해야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막내 며느리도 처음 오는 거라 더욱 신경 써야 해.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정간호사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벌써 해야 할 일들이 줄줄이 떠오르고 있었죠. 장보기, 재료 손질하기,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국 끓이기. 생각만 해도 벌써 피곤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우리 집이 장남집이니까 더욱 신경 써야 해. 박노인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정간호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걸까? 내 몸도 내 마음도 누가 돌봐주지?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 결연한 기색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내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다시 텔레비전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정간호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폭풍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죠. 설 연휴 전날 밤 시계가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정간호사는 이번 주 마지막 야간 근무를 마치고 병원 주차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죠. 오늘은 특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오후에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올라왔는데 가족들의 절규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었는데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정간호사의 마음은 무거웠죠. 이제 집에 가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정간호사는 차 시동을 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30분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명절 준비 생각에 벌써 머리가 지끈거렸죠. 장보기, 재료 손질, 전 부치기.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정간호사는 잠시 백미러를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눈밑은 퀭하고 뺨은 푸석했죠. 손에는 아직도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소파에 앉아 심야 영화를 보고 있었죠. 화면에서는 오래된 액션 영화가 나오고 있었는데 총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수고했어. 박노인이 고개만 돌리며 말했습니다. 네. 정간호사는 간단히 대답하며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서 양말을 벗을 때도 아팠죠. 거실로 들어선 정간호사를 보고 박노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많이 힘들었나? 오늘 응급 환자가 많아서요. 정간호사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으며 어깨를 돌렸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런데 박노인의 다음 말이 그녀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서 씻고 음식 장만 준비해야지. 내일 아침 일찍 형님네 올 거라고 연락 왔어. 정간호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요? 응, 원래 계획보다 하루 일찍 오신대. 큰형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일정을 당기셨어. 박노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리 준비해놔야 해. 정간호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미 녹초가 된 상태인데 밤새 음식 준비를 하라는 건가요? 여보, 나 정말 힘들어요. 오늘 밤새 일했는데. 정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손님들이 오는데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 박노인은 리모컨을 들고 음량을 줄이며 말했습니다. 정간호사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30년 동안 쌓인 피로와 원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여보, 나 이번엔 그냥 쉬면 안 될까요? 정간호사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례상 음식 형님네랑 시켜 먹으면 안 돼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박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음식을 시켜 먹자고? 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정간호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노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집안에서 뭐라 들을 줄 알아? 장남집에서 명절 음식을 시켜 먹는다고? 하지만 여보, 안 돼. 절대 안 돼. 박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님들 앞에서 우리가 무시당할 줄 알아? 여자가 어디 가서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정간호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죠. 여자가 어디 가서?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지쳐요. 정간호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격정이 섞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집안 체면이 있는데. 박노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체면, 체면. 항상 체면만 생각하시네요. 정간호사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 체면 때문에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요? 희생? 당신이 무슨 희생을 했다고. 30년 동안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해왔어요. 밤새 일하고 와서도 또 일하고. 정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노인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대든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난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정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쉬고 싶어요. 그 순간 정간호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침실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박노인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짐 쌀 거예요. 정간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디 갈 거라고? 친정에 가겠어요. 정간호사가 옷들을 캐리어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로 나가겠다는 거야? 네, 나가겠어요. 정간호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죠. 정간호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정 말입니다. 정간호사가 캐리어에 옷가지를 넣는 소리가 침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3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이렇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나가겠다는 거야?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정간호사는 대답 대신 화장대에서 화장품들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지고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박노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정간호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정간호사가 팔을 뿌리치며 맞섰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내가 죽을 만큼 일해서 이 집 장만했는데 내가 감히 여기서 나가겠다고? 당신만 힘들게 일한 게 아니에요. 정간호사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나도 30년 동안 일했어요. 밤낮으로.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부부가 함께 사는 게 그런 거지. 당연하다고요? 정간호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퇴직 후에 뭘 했어요? 집에서 편히 쉬면서 나한테만 모든 걸 떠넘겼잖아요. 박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논리를 꺼내들었죠. 내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뭐가 잘못이야. 여보, 당신은 퇴직 후 편히 쉬잖아요. 정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아직도 매일 생과 사를 오가는 사람들 곁에 있어요. 난 이제 내 몸도 돌봐야 해요. 무슨 소리야? 여자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 순간 정간호사에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여자라서 당연하다고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지치고 아파요. 두 사람의 언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박노인은 체면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죠. 조용히 해. 이웃들이 다 들어. 박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체면 생각해요? 정간호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체면 때문에 나를 희생시키더니 바로 그때 옆집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발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우리 집 앞에서 멈춰섰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옆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웃들이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현실이 된 거죠. 아, 네. 괜찮습니다. 박노인이 억지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간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당신 정말. 박노인이 이를 악물며 정간호사를 노려봤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잠시 더 머뭇거리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모든 걸 들었을 겁니다. 이제 좋으세요? 정간호사가 박노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웃들이 다 알게 됐으니까 속 시원하죠? 박노인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죠. 다 당신 때문이야. 박노인이 소리치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정간호사가 뒤로 물러섰지만 박노인의 손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찰싹! 침실의 섬뜩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노인도 정간호사도 순간 얼어붙었죠.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정간호사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죠. 믿었던 남편이 자신에게 손을 들었다는 충격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정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노인도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아, 미안해. 내가 너무 됐어요. 정간호사가 뺨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었죠. 엄마, 아빠. 익숙한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딸 지영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맞벌이 직장인인 지영은 명절 준비를 도우러 일찍 왔던 거죠. 뭔 소리가 이렇게. 지영이 침실로 들어오다가 멈춰 섰습니다.
엄마의 뺨에 빨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본 순간 지영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지영이 달려와 정간호사의 뺨을 살펴봤습니다. 지영아, 정간호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의 시선이 박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죠. 아빠, 어떻게 엄마한테 손을 들 수 있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지영아, 그게 아니라 박노인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지영이 아버지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집안의 체면을 지키려는 건데 내가 뭘 안다고. 박노인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지영의 눈빛이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죠. 체면이요? 엄마를 때리는 게 체면이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믿던 아빠의 모습이 이렇게 추한 줄 몰랐어요. 박노인은 딸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당황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등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집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30년간 쌓여온 갈등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침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엄마의 뺨에 난 빨간 자국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정간호사는 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정간호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다. 정간호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지영의 시선이 다시 박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평생 함께 살아온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요? 박노인은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내가 잘못했어.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고 해서 그럼 때려도 되는 거예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왜 집을 나가려고 하는지는 생각해 봤어요? 박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는 아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정간호사가 캐리어를 닫으며 일어났습니다. 지영아, 엄마는 친정에 가서 며칠 있을 거야. 엄마, 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정간호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박노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일 형님들 오시는데 어떻게 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정간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부모님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영아, 너는 몰라. 정간호사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몰라. 알아요. 저도 알아요. 지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저도 다 봤어요. 박노인은 딸마저 아내 편을 드는 것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지영아, 너마저. 아빠는 정말 몰라요. 지영이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왔는지. 정간호사는 캐리어를 끌고 침실을 나섰습니다. 박노인과 지영이 뒤따라 나왔죠.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지영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정간호사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마지막으로 아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러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또 체면 얘기네요.
정 간호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한테는 체면이 저보다 중요한가 봐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더 이상 들을 말 없어요. 정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지영이 아버지에게 돌아섰습니다. 아빠, 진짜 이해 안 돼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지영아, 아빠는 퇴직하고 집에서 편히 쉬잖아요. 엄마는 아직도 매일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 돌보며 일하시는데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노인은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영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모든 집안일은 엄마 혼자 다 하시잖아요. 지영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엄마 혼자 음식 다 준비하고, 그건 아빠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시잖아요.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 간호사는 딸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마음 아팠죠. 지영아, 엄마가 며칠 있다가 올게. 정 간호사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박노인은 아내와 딸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에서 자신만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당신 정말 나가는 거야? 박노인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나가요. 정 간호사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그럼 내일 형님들한테 뭐라고 말해? 솔직히 말하세요.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정 간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님들 앞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이제 당신도 좀 생각해 보세요. 정 간호사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정 간호사가 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에는 박노인과 지영만 남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죠. 지영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존경의 빛이 없었습니다.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집에 갈게요. 지영아, 너마저 가면 아빠 혼자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말이에요. 지영도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박노인은 갑자기 텅 빈 집에 혼자 남게 되었죠. 거실의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형님들이 올 텐데 아내도 딸도 없는 집에서 박노인은 처음으로 진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정 간호사는 친정으로 가는 대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운전대를 잡은 채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죠. 캐리어를 끌고 병원 뒷문으로 들어간 그녀는 숙직실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응급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정 간호사에게는 이곳이 집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숙직실 문을 열자 동료 간호사 김수진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언니, 왜 이런 시간에? 그리고 짐까지. 수진이 정 간호사의 퉁퉁 부은 눈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정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수진이 다가와 정 간호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 간호사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내가 평생 환자 지키느라 살아왔는데 정작 내 삶은 누가 지켜주지? 정 간호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정 간호사를 의자에 앉히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언니,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정 간호사는 오늘 밤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 얘기부터 남편과의 다툼, 그리고
손찌검까지 이어진 이야기까지 말이죠. 정말 미안해요, 수진아. 갈 곳이 없어서. 정간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예요? 언제든 오세요. 수진이 정간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형부가 정말 그렇게 했어요? 응.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들었어. 정간호사가 아직도 얼얼한 뺨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한편 집에서는 박노인이 홀로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모두 떠난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죠.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정간호사가 명절 준비를 위해 사다 놓은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죠. 명태, 소고기, 각종 나물들. 이 많은 재료들로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내일 형님들이 오는데. 박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박노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형님에서 온 전화였죠. 노인아, 잘 잤냐? 우리 곧 출발한다. 형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네 형님. 박노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음식 준비는 다 됐지? 형수님이 고생 많으셨겠네. 박노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10시쯤 도착할 테니까 기다려라. 전화를 끊은 박노인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몇 시간 후면 온 가족이 모일 텐데 차례상은커녕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 정말로 형님네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큰형님 부부와 조카들, 그리고 작은 형님 가족까지 총 10명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노인아, 큰형님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형수님은 어디 계시냐? 박노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계시나? 큰형수가 부엌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무런 음식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찬 냉장고와 텅 빈 식탁만이 있을 뿐이었죠. 노인아, 이게 뭐냐? 큰형님이 부엌을 둘러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사실은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 일이냐? 형수님이 아프신가? 작은 형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노인을 바라봤죠. 뭐라고? 큰형님이 소리쳤습니다. 형수님이 집을 나갔다고? 네. 박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냐? 작은 형님이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대충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내를 때렸다는 말은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차례상 준비가 전혀 안 된 거냐? 큰형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큰형님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데 이게 뭐냐? 조카 며느리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죠. 우리가 뭘 먹고 차례를 지내란 말이냐? 작은 형수가 따져 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박노인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떻게든이 뭐냐? 이미 다 늦었잖아. 큰형님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들 보기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네. 큰형수가 혀를 찼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체면이라는 것이 칼처럼 자신을 찌르고 있다는 걸 말이죠.
아내에게 체면을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 체면 때문에 가족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안은 어색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명절의 따뜻함은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분위기만이 흘렀죠. 병원 숙직실에서 밤을 지새운 정간호사는 창문 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이었지만 마음은 전혀 새롭지 않았죠. 동료 간호사 수진이 커피를 타다 주며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언니, 조금이라도 주무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 정간호사가 커피잔을 받으며 답했습니다. 눈가에는 여전히 어제의 충격이 남아 있었죠. 그때 응급실에서 급한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온다는 연락이었죠. 정간호사는 반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언니, 오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 만류했지만 정간호사는 이미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일하는 게 더 낫겠어. 응급실로 내려간 정간호사는 구급차에서 내려오는 환자를 맞았습니다. 20살 남짓한 청년이었는데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누워 있었죠. 옆에서는 청년의 어머니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어머니의 절규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간호사는 차분하게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그녀는 어머니 곁에서 위로의 말을 건넸죠. 어머니,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간호사님, 우리 아들 괜찮겠죠? 제발. 어머니가 정간호사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실력이 좋거든요. 정간호사가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다행히 청년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정간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했죠. 간호사님 덕분에 제가 견딜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정간호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지를 말이죠. 점심시간 병원 보호자 휴게실에서 정간호사는 우연히 한 가족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중년 남성이 연로한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건강 챙기셔야죠. 그때 그 가족이 정간호사를 알아봤습니다. 지난주에 할아버지를 돌봤던 간호사였거든요. 간호사님, 중년 남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네요. 정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호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살아있어요. 할머니가 정간호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님도 좀 쉬셔야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면 몸이 상해요. 그 말이 정간호사의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간호사님도 좀 쉬셔야죠.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죠. 정간호사는 휴게실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곳에서는 인정받고 존중받는데 왜 집에서는 당연한 존재로만 여겨지는 걸까? 그때 핸드폰의 딸 지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빠 혼자 집에 있는데 형님들 오셔서 난리 났어요. 아빠가 많이 당황하고 있어요. 정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해. 한편 집에서는 박노인이 형님들과 함께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큰형수가 나서서 간단한 음식이라도 준비하자고 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죠.
노인아, 도대체 형수님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큰형님이 따져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어쩔 수 없이 어제 밤의 일을 더 자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명절 음식 준비를 거부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형수님이 갑자기 왜 그러셨을까? 작은 형님이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박노인은 자신이 아내를 때렸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너무 제멋대로야. 큰형수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하지만 조카 며느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모님도 직장 다니시면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직장 다니는 게 뭐 대단한 일이야? 큰형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수의 말이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박노인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형님들은 모두 돌아갔고 집은 다시 적막에 잠겼죠. 박노인은 소파에 앉아 딸 지영에게서 온 카톡 메시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이제 당신의 아내이기 전에 한 인간이에요. 평생 참아온 엄마의 삶을 좀 보세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박노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의 말이 마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정말 아내를 그렇게 대했나? 박노인은 자문해 봤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니 정말로 아내가 모든 집안일을 혼자 담당해 왔더군요. 자신은 직장일이 힘들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라고 여겨왔었죠. 특히 퇴직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자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으니 이제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병원에서 고된 일을 계속하고 있었죠. 형수님도 좀 쉬셔야죠. 오늘 병원에서 들었던 환자 보호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박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가족의 체면을 위한 도구로만 여겨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설날 오후 정간호사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를 보내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했던 그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라고 느꼈죠. 수진아, 나 집에 가볼게. 정간호사가 간호사복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을까요? 수진이 걱정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해야 할 때야. 정간호사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정간호사는 단단히 결심을 굳히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박노인이 혼자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며 돌아봤죠. 왔어?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왔어요. 정간호사가 캐리어를 내려놓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 밤의 일이 여전히 둘 사이에 큰 벽처럼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여보, 박노인이 먼저 입을 열려 했습니다. 먼저 말할 게 있어요. 정간호사가 박노인의 말을 자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노인은 아내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기운이었거든요. 여보,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어요. 정간호사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30년 동안 당신이 원하는 아내가 되려고 애썼어요. 명절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고 당신 체면 세워주려고 희생했죠. 정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해요. 박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도 한 사람의 인간이거든요. 병원에서는 사람들이 내 가치를 인정해줘요. 그런데 집에서는 왜 당연한 존재로만 여겨져야 해요? 그 순간 박노인은 어제 하루 동안 느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남겨진 외로움, 형님들 앞에서의 수치심, 딸의 차가운 시선까지 말이죠. 여보,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노인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 박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정간호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야. 어제 혼자 있으면서 깨달았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박노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노인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간호사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박노인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목소리도 들어야 해요. 정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는 당신의 체면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박노인은 아내의 강한 의지에 움찔했지만 어제의 경험이 그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함께 해야 해요. 나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알겠어. 내가 바뀔게. 박노인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딸 지영이 급하게 뛰어들어온 것이었죠. 엄마, 아빠. 지영이 거실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간호사가 딸을 안았습니다. 지영은 부모님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했어요? 지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응, 사과했어.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영아, 말이 맞아.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게. 엄마, 아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살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영이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로 새롭게 시작해봐요. 그 순간 박노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간호사와 지영이 깜짝 놀랐죠. 여보, 정말 미안해. 박노인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아팠을지. 정간호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박노인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 정간호사는 남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죠. 쉽게 용서할 수는 없어요. 정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박노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져야 해요. 약속하세요. 약속한다.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간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더 이상 참기만 하지 않을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낼 거예요. 집안에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은 열렸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눈 순간이었습니다. 설날 다음 날 아침 정간호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긴 대화와 감정적인 소모로 몸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는데 부엌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지? 정간호사가 부엌으로 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툴게 계란을 깨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계란 껍질이 프라이팬에 떨어지고 기름이 사방으로 튀고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있었죠.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정 간호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깼어? 아침 해주려고 했는데. 박노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어제 약속했잖아. 이제부터는 내가 도와주겠다고. 정 간호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부엌에 선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계란 껍질이 들어갔네요. 정 간호사가 프라이팬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박노인이 당황해했습니다. 어떻게 빼내지? 젓가락으로 건져내면 돼요. 정 간호사가 웃으면서 도와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은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박노인은 몇 번이나 실수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토스트가 좀 탔네. 박노인이 시커멓게 변한 식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정 간호사가 격려했습니다. 연습하면 늘 거예요.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는데 분위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색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여보, 오늘부터 집안일 분담표 만들어 볼까? 정 간호사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뭐든지 해볼게.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딸 지영이 출근 전에 들렀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죠. 우와, 아빠가 요리했어요? 지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처음 해봤는데 어때? 박노인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대단해요. 엄마 어떠세요? 지영이 정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마음이 고마워. 정 간호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영은 부모님의 변화된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좀 보기 좋네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노인은 정 간호사의 도시락까지 준비하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정 간호사는 감동받았죠. 도시락까지는 괜찮아요. 정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줄 거야. 당신이 항상 나만 챙겨줬잖아. 박노인이 김밥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김밥은 모양이 엉망이었지만 정 간호사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 간호사는 동료들에게 어제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말요? 형부가 아침까지 해주셨다고요? 수진이 놀라워했습니다. 응, 물론 서툴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정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제 그렇게 걱정했는데. 수진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에 정 간호사가 집에 돌아오니 또 다른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집안일까지. 정 간호사가 감동했습니다. 어제 약속했잖아. 이제부터는 함께하기로. 박노인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도 두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박노인은 아직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정 간호사는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죠. 양파 써는 법도 모르겠네. 박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급할 거 없어요. 정 간호사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은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파트너가 된 기분이었죠.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설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관심은 서로에게 있었죠. 여보, 정말 고마워. 정 간호사가 박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박노인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해줄 거죠? 정 간호사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박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영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죠. 이제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지영아, 고마워. 내가 중간에서 많이 도와줬어. 정간호사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지영이 부모님 사이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정간호사의 말이 떠올랐죠. 그 말을 듣는 순간이 자신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네. 박노인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간호사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 더는 누군가의 체면 때문에 희생하는 여자가 아니라. TV에서는 여전히 설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풍경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죠. 여전히 어설프고 서툴렀지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새로운 시작의 공기가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